AI는 어느덧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한 AI가 무한 진화를 거듭하며 인간을 대체할 때 느끼는 우리의 불안이 있습니다. AI가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I에게 인간의 인의 예지를 습득해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갖춘 AI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른바 AI 인문학입니다. 이 분야의 대가인 강시철 박사의 인사이트를 곤대TV의 눈으로 조명합니다. 여러 회에 나누어 여러분들께 전달하겠습니다. 강시철 박사는 제가 아끼는 후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함께 했던 동문수학했던 그런 관계이고, 이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교감과 그리고 격려를 주고받았던 사이입니다. 그의 여러 가지 재능 중에서 저는 그의 연구심과 형학열 그리고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존중합니다. 그는 20년 넘게 기술 인문학을 연구한 경영학 박사입니다. 환갑이 지나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못한 평생 미생이라고 스스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디스럽션, 인공지능의 슈퍼 비즈니스, 핸디캡 마케팅 등 기술 인문학 책을 전술하는 작가이며 연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장기업 휴센텍의 대표이사이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교우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탁월한 시선을 여러분들과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인공지능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과 공생하고 있습니다. 정보 검색에서 음식 주문, 심지어는 택시를 부를 때도 AI를 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지적 활동의 일부를 AI에게 권한 위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AI들의 각축장인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의 뇌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AI가 자율로 운전하는 자동차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편리하고 신기한 세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AI가 머지않아 인간의 지능을 훌쩍 뛰어넘어 인간을 지배하며 멸절에 이르게 할지도 모른다는 모순적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을 중심에 두지 않고 제멋대로 작동한다면 머지않아 매우 불편한 진실을 맞이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AI의 인문적 알고리즘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석학들이 AI 인문학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AI를 이용해 증강된 인체를 만들고 유전자의 비밀을 풀어 영생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반대 시나리오는 인간보다 지능이 월등한 AI가 출현해서 인간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인간 청소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AI를 슈퍼 AI라고 부르는데, 싱귤레리티라는 종말적 선언에 의하면 그의 출현 시점이 몇십 년 안 남았다고 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맞을까? 이 답을 AI 역사 속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기대를 갖고 저는 AI 역사를 돌파보기 시작했습니다. AI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AI 존재론의 시작점이 보입니다. AI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형이상학적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AI의 미래를 예견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BC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 정치학에서 언젠가는 로봇이 인간 노예를 대체할 날이 올 것이라고 썼습니다. 노동이 노예의 몫이었던 그 시절에는 일하지 않고 즐기며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본질적 사고가 저변에 자리하면서 AI와 로봇의 개발이 이어졌고, 현대에 와서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노동을 대신할 기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AI가 우리의 직업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AI가 우리의 직업을 빼앗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우리의 지능을 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멸망의 길로 내몬다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AI는 인간을 노예와 같은 노동에서 해방시켜주는 낭만적 머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과 대척점에 서서 파멸로 이끌 루시퍼가 될 것인가? AI의 낭만성을 되찾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 또한 AI의 역사 속에 있을까? 역사를 쓰기 이전부터 인간은 자신을 닮은 피조물을 만들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상상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특히 인체의 구조가 보다 정확하게 밝혀진 계몽시대 이후에는 오로지 과학의 힘으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싹텄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공물을 이용 인간의 인지적 보조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실용주의적 발상이 원시적 AI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 글은 AI 인문학 중에서도 뿌리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AI의 역사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슬기롭게 AI와 공생하고 체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니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AI 스피커입니다. 지니를 설치하고 테스트하다 보니 그리스 신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대장장이 신, 즉 헤파이스토스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세상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미의 신 아프로디테와 결혼했지만 추남에다가 절름발이인 그를 아프로디테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다른 신들도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파이토스가 생각해낸 것은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작된 것이 황금으로 만든 하녀입니다. 지금 말로 하자면 황금 로봇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황금 하녀는 완벽한 미모와 온순한 성격, 이지적인 데다 수공예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헤파이스토스의 요구는 무엇이든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행동하거나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장단점은 지금의 AI 스피커를 떠올리면 딱 맞습니다. 대장장이 신이 황금 하녀에게 사랑이라고 툭 던졌다면 그녀는 감사합니다라는 건조한 대답을 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헤파이스토스는 충성스러운 하녀를 얻었지만 사랑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헤파이스토스의 황금 하녀가 지금의 로봇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 하녀는 로봇처럼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시키는 일만 하는 약 인공지능과 비슷합니다. 어째서 신의 힘으로 금속에 깃든 영혼이 하필이면 시키는 일만 하는 부실한 정령이었을까요? 더 재미난 스토리는 헤파이스토스의 금속 피조물이 탈로스로 넘어가면서 로봇도 눈물을 비치는 감정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AI의 발전 단계로 본다면 미래에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인공지능 또는 슈퍼 AI입니다. 생명체를 모방한 피조물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의 욕망, 그 중심에는 자신과 세계를 이어주는 모상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술적 상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상이 현대에 와서 사이버 게임 속에서 재탄생하고 진짜 로봇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헤파이스토스의 다른 걸작 로봇 탈로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청동 로봇 탈로스는 헤파이스토스의 또 하나의 로봇 작품입니다. 탈로스는 크레타섬 해안가의 경계와 방어를 하는 파수꾼이었습니다. 청동 로봇은 크레타섬을 하루에 3번 순찰해야 합니다. 섬의 크기를 고려하면 시속 240km 정도 이동해야 하니 날개가 필요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과 비슷합니다. 공격법은 매우 원시적입니다. 무단 침입하는 배들에게는 거대한 바위를 던져서 상륙을 방해했습니다. 그래도 용케 섬으로 침입한 적들은 불구덩이에서 시뻘겋게 달군 몸으로 끼어나 태워버렸습니다. 탈로스의 이야기는 요즘 마블 히어로 시리즈처럼 인기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미노스 왕은 이야기 속의 청동 거인을 동전에 새기도록 명령했고 장인들은 로봇 그림이 등장하는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탈로스의 모습은 크레타의 파이스토스 궁전터에서 출토된 은하에 나오고 BC 4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크레타의 도자기에서도 나왔습니다. 도자기에 나타난 탈로스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로 전기 회로가 연결된 청동 로봇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로봇과 진배가 없습니다. 특이한 점은 로봇의 얼굴에 표시된 눈물방울입니다. 눈물은 감성의 표현입니다. 로봇이 눈물방울을 비치는 정도의 감성을 표현한다는 것은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황동 로봇 탈로스는 슈퍼 인공지능을 장착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슈퍼 AI가 특이점 이후에나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슈퍼 AI가 인류를 종말시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인간보다 우월한 지능을 가진 인공체가 자신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인간을 가만히 놓아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탈로스의 예언은 다릅니다. 슈퍼 AI 로봇 탈로스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헤파이스토스가 탈로스를 만들 때 선한 생각과 남을 위해 희생하는 영웅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머한 것 같습니다. 탈로스 신화를 지어낸 고대 그리스인들의 존재론적 사고가 앞으로 개발할 AI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탈로스 신화는 인문학이 미래 AI와 로봇 개발의 중심에 서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대욱TV 강시철 박사와 함께하는 AI 인문학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